공지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alt10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PT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 2030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본인의 소득 중에 절반은 본인 소득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 소득의 절반을 왜 꼭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기업 입사하고 정년까지 부장으로 30년 넘게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금 얼마 정도 탈까라고 해서 제 동기들, 그러니까 필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한다고 정을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뭐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만 S그룹의 금융계열 그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 퇴직연금 DB형 기준 그리고 호봉 올라갈 때마다 매년 3.5% 임금 상승 뭐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약에 지금 대기업에 지금 막 입사하는 분들 뭐 제가 알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뭐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그룹의 금융계열 회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봉은 세전으로 5,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후로는 한 365만 원 정도 되는데 보너스는 제외한 거고요. 지금부터 회사 생활을 대기업에서 하는 분들이 과연 미래에 얼마 정도의 퇴직금을 타게 될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왜 내 소득을 사회초년생 때 절반 정도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너스를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받는 월 세전소득이 36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승진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저연차 부장, 고연차 부장까지 다 하고 갔을 때 33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퇴직금이 8억 5,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동기들 같은 경우는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3억 6천 정도의 DB형을 기준으로 받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입사하신 게 보면 한참 후배분들이죠. 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퇴직금이 한 8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기들이 받는 퇴직금은 현재 가치고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8억 6천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로 당겨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2%이기 때문에 2%로 인플레이션을 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화폐 가치로 4억 5,624만 4,383원 이렇게 나오니까 약 4억 6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우리 30년 정도 후배님들이 현재 화폐 가치로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더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에 입사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4억 6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그러니까 약 5억 정도의 퇴직금을 가지고 60세에 완전한 은퇴가 가능할까? 과연 얼마나 버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생활비 계산법에 의하면은 아무리 돈을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비 자체가 지금 순생활비의 2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화폐 가치로 500만 원은 아마 들어갈 거다.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노후를 맞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유동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안전한 예금으로 퇴직금 5억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고 원금을 좀 꽃감 빼먹듯이 좀 갉아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갉아먹어서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연차별로 이제 지난 영상과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4세까지밖에는 못 버틴다. 그러니까 74세면 은퇴하고 이 5억을 다 까먹는데 불과 13년, 14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화폐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30년 후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화폐 가치로 땡겨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늘어난 게 없다 보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5억 가지고 14년밖에 못 버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필쌤이 지금 예를 든 것은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야, 그건 대기업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더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평균 직장인들의 초봉 얼마나 될까요? 2024년도에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걸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희망 연봉은 평균이 3,6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10만 원이 평균 연봉이 아니고 희망 연봉이 3,610만 원이래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2,8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898개 회사를 설문조사해서 나온 거고요. 사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연봉대라고 하면 말이죠.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세율을 0으로 했을 때 월소득은 24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240만 원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항상 처음에 받았던 월급의 40에서 50%를 안 하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내용을 보면 5년 미만의 저연차는 자기 소득의 40에서 50%는 꼭 세이브를 해야 되고 5년에서 10년 차도 한 30% 많이 하면 40%까지는 해야 되고 10년에서 15년이면은 3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연차가 거듭될수록 저축이 줄어드냐. 더 소득도 늘고 연봉이 늘어나면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필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왜 저축을 많이 못하냐. 아유 나는 그냥 2, 300 받으니까 이거 뭐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리 달고 과장 달아서 지금 300만 원 받고 있지만 대리 과장 차장 돼서 한 400, 500, 600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내가 좀 한 2, 300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저축은 절대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한 1,000만 원 받으면 한 500 쓰고 500 저축할 것 같다. 이런. 근데 1,000만 원 받은 분을 만나보면 1,000만 원 받은 분도 다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00을 받을 때 100만 원, 150만 원을 저축을 못했던 분이 과연 400, 500 받는다고 150, 200을 저축할 수 있을 거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저축의 골든타임을 기억을 해라. 저축의 골든타임은 15년이고 15년 지나면 아예 저축을 한 푼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득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소비가 성장하는 속도가 항상 빠르다. 이거는 필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40에서 50%를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소기업의 평균 초봉이 2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분이 매년 3.5% 임금 인상하고 중간에 5번 정도의 승진을 해서 33년을 근무하면은 퇴직금이 얼마냐 하면은 5억 6,400입니다.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5억 6,400이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2%를 적용을 해서 한번 보면 2억 9,999만 6,306원, 그러니까 3억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 한 번도 안 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5억을 가지고 14년밖에 못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3억이라고 하면은 뭐 이건 계산해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첫 월급에서 여러분들이 4, 50%가 무리면 40%라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죠. 40%가 얼마입니까? 240만 원의 40%면 96만 원입니다. 96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어떤 사람도 첫 해에 마음 먹고 했던 저축의 5에서 10% 정도는 증액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많이 떠도 증액저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닌데? 나 월급 많이 뜨면 내가 지금 올해는 96만 원밖에 저축 못하지만 내년에는 106만 원,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116만 원, 뭐 이거는 가능한데 5년 차가 지나면 그렇게 되면 146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156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다가 그때 한 200만 원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소득이 낮은 분도 1억 만들기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1억을 7년 안에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7년 후에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이 되려면 1억에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7제곱을 해야 되고요. 이게 금액이 1억 1,5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1억 1,520만 원이 있어야 지금 1억하고 같은 화폐 가치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95만 원부터 시작하라 했습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때 그 95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왜 그랬느냐 봤더니 240만 원,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평균 초봉 임금의 월 소득이 240인데 240에 40% 하니까 그게 96만 원이라는 거고, 그래서 96만 원, 95만 원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95만 원을 매년 10만 원씩 증액하면서 7년을 갔을 때 우리는 지금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1억하고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모으고도 본인한테 보상하는 돈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모든 게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쌤이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정말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95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그러면 3억이라는 퇴직금을 가지고 14년을 버텼던 건 5억을 가지고 14년을 버텼다면 3억을 가지고 당연히 10년 미만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에 여러분들 뭐 집을 사거나 뭐 다른 재테크가 성공하고 막 주식이나 코인이 막 대박이 나서 여러분 노후가 바뀔 것 같냐? 여러분 그거는 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 이 그림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게 그림이 어디가 잘못됐죠? 소비 곡선은 잘못된 게 없는데 소득 곡선이 잘못됐다. 62, 3세 때 이만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안 나오잖아요. 65세에 이만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70세 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진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바로 소득 절벽이다. 소득이 이렇게 슬로우 다운, 슬로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득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초년도의 절반을 저축 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4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40%가 95만 원인데 그 95만 원도 저축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만을 산다면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오늘만 산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도 살지만 내일을 계획한다. 그런데 이거 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 동물들도 오늘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미나 배짱이도 다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면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오늘만 산다면이야 뭐 내가 240을 다 쓰든 300을 다 쓰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뭔가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버릇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초년도에 받는 월급의 절반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왜 그런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에 대한 준비를 1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잘 세우셔서 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1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